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문학 비책 제5단원의 12번째 소단원 오감도 시제 1호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해 씨는 초현실주의시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1930년대 시 흐름 중에서 한 흐름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요. 우리 교재 180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 자, 13인의 아이, 여기서 이것을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13인의 아이는요, 불안한 현대인의 의식세계를 의미합니다. 도로를 질주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로를 질주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다.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괄호에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한 막다른 골목이다라 그랬어요. 13인의 아이, 불안한 현대인의 의식세계가 도로를 질주한다라는 건 불안과 공포로부터 탈출하려고자 하는 행위인데 막다른 골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인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가 참 이상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우. 무섭다. 무섭다고만 그래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궁금한 건 공포의 원인이 직접 제시되지 않는다. 공포의 원인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우. 자, 그런데 10에서 11의 아해로 넘어갈 때는 연이 바뀌었죠? 이 부분 연이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연이 바뀌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제 11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워. 변함은 없죠. 그러니 변함없이 공포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제1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워.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워. 여기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은 여기 맨 위입니다. 제1의 아이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한번 잘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자, 1부터 13까지의 아이를 모두 나열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나열하여. 13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감정인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보면 무슨 사각형이 떠오르죠? 직사각형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자, 직사각형을 연상시키는 시행의 배열과 13이라는 불길한 숫자,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한 숫자죠. 숫자는 획일화된 현대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함을 형상화시키려는 의도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자리가 없어서 세 번째는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아이가 하나도 없는 현실의 나열이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고 희망도 없고, 자, 공포와 불안감만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13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자, 이게 말이요. 13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 13명의 아이들은 서로 공포의 존재이자 공포의 주체이자 객체다 이 소리죠. 공포를 주는 사람도 되고 그 공포 때문에 겁을 먹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제 2번을 보시면 13인의 아이들이 모두 무섭다고 한다. 자, 그중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좋소. 그중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좋소. 그중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좋소. 그중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좋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1행과 4행을 보시면 무서운 아이, 4행은 무서워하는 아이, 그죠? 그리고 2인의 무서운 아이, 2인의 무서워하는 아이, 그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 방금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에게 뭐가 되니까 공포의 주체이며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무서운 아이든 무서워하는 아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움을 누가 주든 무서워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끝납니까? 1년의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약간 달라져서 나옵니다. 길은 뚫린 골목길이라 적당하고 1년에서는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다라고 그랬는데 뚫린 골목이라 그랬어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공포로부터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소리. 결국 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질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주에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맨 마지막 행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이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1번을 첫 번째 의미 1년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1년에서부터 제시한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진술이다. 두 번째는요. 길이나 아이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불안감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라는 게 바로 1년과 맨 마지막 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과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1년에서부터 제시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진술이다라는 거. 두 번째, 길이나 아이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불안감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오감도 CJ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종료. 자유시이면서 서정시고 성격은 주지적, 관념적, 초현실적. 주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공포의식과 좌절의식. 특징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현대 실존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문법의 파괴로 일상성을 극복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 노트. 작가의 의식은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식민지 지식인의 공포와 불안, 좌절을 냉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막다른 골목, 뚫린 골목은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보려는 위기의식의 역설적 표현, 즉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3에 대한 다양한 낯설게 하기 기법부터 볼까요? 오감도는 원래 조감도로 조를 까마귀 오로 대체하여 부정적이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아해로 표현하고 있고 띄어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낯설게 하기 기법. 자, 13에 대한 다양한 해석, 불길한 숫자, 공포, 불안하게 살아가는 현대 인류, 12시를 하루를 구분하는 시간의 부정, 당시 조선의 13개 도,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예수님과 12제자를 합한 숫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감도에 대해서는 당시 독자들은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원래는 30회 예정이었는데요. 독자들의 항의가 너무나 거세서 15회 만에 중단되고 말았고요. 항의 내용으로는 조감도가 잘못 쓴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시냐, 13인 일제 때 13도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를 의미하냐 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은 피해 망상이나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라는 호평부터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현대문학 기술하는 극찬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오감도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